청양군 간박권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충남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장이신 임강빈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와주시기 개인적인 인사는 따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또 하시고요. 오늘 간략하게 제가 먼저 서두를 좀 꺼내 보면, 저희가 그 마을 만들기 오늘 주제가 마을 만들기 행정보조사업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저희 대화마당에서 2022년 큰 주제로 이제 마을 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을 이해한다라는 주제로 계속 대화마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대화마당에서 마을 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은 독인가 약인가 라는 주제, 그리고 마을 만들기 행정보조사업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의 토론을 했었고, 이어서 오늘 저희가 행정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차 토론의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행정보조사업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자라는 의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새로운 시대 행정보조사업의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에서는 그날 당일 이제 발표를 맡아주셨던 서정민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행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보충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지원 방식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별 지원이 아닌 포괄 지원으로 변경하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재인 부장님도 마을 주민,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이 현실에 맞춰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 지원 방식도 수요자 입장으로 변경돼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요약해 보면, 우리한테 이제 행정보조 사업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사업과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사업의 목적과 마을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마을 만들기 행정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토론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앞으로 같이 토론해야 될 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토론 과제로는 제시된 것처럼 주민들 공동시설이 유효화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 행정, 용역사, 제도 이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시설 활성화를 위한 경영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이제 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저희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가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가능하면 모든 분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과장된 입장으로 얘기가 안 나오면 지목해서 시킬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의견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분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그 얘기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정 토론으로 참석하신 구재인 소장님의 기조 토론,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주제별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제가 좀 배경 관련돼서 좀 몇 가지를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 당진 씨가 아까 발표했던 권역센터 중심으로 권역센터 활성화 사후관리 차원의 사례 발표였다고 보이고 박진아 실장님의 발표는 읍면 단위의 사업들에 대한 운영 실패와 문제점, 개선 방안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업무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죠. 기본적으로 그 업무인데 논산만 조금 팀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같은 팀 업무인데 여기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여기 임광빈 회장님 계시지만 체험 휴양마을하고 또 겹쳐 있습니다. 특히 권역센터는 대부분 다 체험 휴양마을로 등록하고 거기에 사무자 인건비 지원 받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런 면에서 업무 분장상의 문제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들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업 활동은 큰 문제가 아닌데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이 눈에 남잖아요. 근데 건물이 놀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변에서 말이 나오고 이게 국회 감사가 있을 때마다 매년 10월달 되면 언론에 신문에 한 번씩 나와야 되고 또 담당자분은 그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또 홍성이 충남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점검하러 오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자주 오고 보도도 잘 되고 충남이 가까이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유휴시설이 지금 눈에 보인다고 하는 있잖아요. 지금 중심자활성화 사업도 놀고 있는 시설들이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항상 놀라야 됩니다. 이게 말 만들기라는 말이 안 먹고 읍면 중심지 사업은 그냥 다른 부서겠거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행정이 단위의 마을 사업, 권역센터 이런 것은 책임성이 눈에 드러나니 여기에 관여하는 마을 지원센터 쪽은 분명히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권한이 있냐고 했을 때 지금 인력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 하는 것도 정말 많은데 사후 관리까지 업무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인력 문제하고 맞물 텐데 똑같이 행정도 불만이 있습니다. 원래는 권역센터의 사후 관리가 농식품부 업무였는데 사무이양하면서 지금까지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사후 관리를 하라고 하니 그러고 손 떼버리고 그래서 사후 관리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드러날 건데 제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으로 새로 건물 짓는 걸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행정도 힘들어하고 센터들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도 개선 쪽에 좀 많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게 제도 부분이잖아요. 제도 부분 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이 문제로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조금 질문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론 과제 1번 4가지가 있는데 4번 각각에 대해서 제가 적은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들의 요구로 여러 가지 공동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형식적이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하면서 마을의 공동시설, 권역센터, 중심자활성화, 시장우선사업 다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다 밟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도 됐고 시설도 원하는 대로 지어줬다는 형식입니다. 형식 맞잖아요.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참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남탓하는 이야기들이 앞에 진단하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도 개선 부분을 떠났더라도 저는 그나마 참여가 잘 되고 토론이 잘 된 것은 유지가 되고 책임도 지지만 그 과정에서 열심히 안 했던 있잖아요. 열심히 안 했던 곳은 사후 관리도 내버려두는 거죠. 그 행정 책임이라고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봤을 때 이게 사업 선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프로젝트상 공모사업 물량은 딱 정해져 있고 신청 안 할 수는 없고 신청 안 하면 불만들이 생기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심사도 해보고 딱 들어가 보면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결합하는 경우가 많죠. 선정된 상태에서 결합하다 보니 이 준비가 안 된 마을이다, 준비가 안 된 권역이고 읍면이라는 게 딱 확인이 되는데 그때 선정되고 난 뒤에 역량 강한 사업 들어가면 시기상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저는 선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선정 과정이 좀 더 사전 준비 과정이 더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선정되더라. 특히 행정위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 시스템이라고 저희들 부르니까요. 마을자치 규약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약이 점검도 안 하고 정관도 없는 가운데 사업 신청을 공모사업 해달라고 하니 신청하고 전정은 했지만 그때부터 갈등 구조에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정 농업정공사 탓도 하고 용역사 탓도 하고 다 서로 욕을 하고 앉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을 서로 안 지는 구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주민들이 좀 더 그 단계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좋은 운이 겹쳐야지 좋은 성과물이 나왔다. 예를 들어 뭐 남양면도 문제는 없지 않겠지만 열심히 한 추진위원장이 또 사무장이 또 인근의 여러 가지 협력 구조, 행정의 지원 체계 이런 게 다 잘 맞물린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또 건축사라도 잘 만나면 좀 중간에 조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안 될 이유는 너무 많은데 잘 될 이유는 운이 겹쳐야 되더라. 세 번째 문제는 굳이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지자고 묻는다고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내 사업 아니다, 내 몰라라 하고 추진위원장들도 중간에 바뀌시잖아요. 전임위원장 탓하고 말아버리고 그때 문제를 욕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풀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주민들 스스로 우리들의 책임이었다. 국민인식을 해야지 행정하고 뭔가 협의 구조가 되는데 남탐만 자꾸 하면 아니 그렇다면 사후관리 사업으로 예산을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예산을 주면 잘 될 거냐 했을 때 그 자체가 믿음이 안 가면 되겠냐. 그래서 원인 진단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국민 책임의식을 가진 이 책임은 남 탓 이런 문제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당면 과제가 뭐냐 이 유휴시설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숙제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형이라고 구분했는데 이게 행정이 마을 사업이냐 권역 시설이냐 아니면 읍면 소재지 시설이냐에 따라 접근할 게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시설물의 소유 주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행정이 마을 사업 대부분 다 행정 마을이 소유한 경우가 좀 많죠. 마을이 소유한 경우 최근에는 이제 사업비가 큰 것은 부지 매입해가지고 행정에서 건물 짓고 행정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행정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형식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책임져야 되고 좀 간단하다 봅니다. 좀 단순한 면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마을 자치 시스템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내부에 정리해 나간다면 행정하고 소통하고 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마을센터 직접 개입하기도 편하고 괜찮은데 두 번째 있는 읍면 소재지 시설 있잖아요. 이것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소재지에 있는 시설은 건물 자체가 행정 소유고 부지도 행정 소유고 업무 여기서 활용하는 자체도 대부분 다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비교적 간단하다 봅니다. 다만 이게 제도상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가지고 무상 인계하고 주민들이 주민위원회가 운영이 바뀌고 법이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수탁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까 사례 발표한 것처럼 장항의 그런 시설, 장항읍, 중심지 활성화로 지은 시설, 그리고 신평면의 별도 시설 이런 것 정도 사례 말고는 대부분 다 운영 주체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문제 좀 이따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권역센터 문제인데
권역센터가 사실 가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특정한 마을하고 협의할 것도 아니고 마을들은 모아야 되는데 마을끼리는 협력 구조가 안 생기잖아요. 마을 내에도 합의가 잘 안 되는데 몇 개 마을을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 아예 다른 마을을 다 빼고 그 시설 입지한 마을하고만 협의한다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개 마을하고 같이 풀어야 되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당장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게 어려움입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운영 주체의 명확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익 구조가 보장이 돼야 되지만 수익 구조를 하려면 이건 복지시설이니까 복지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수익 사업 또 못하게 또 막아놨어요.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이양된 사업인이 요 시설 원래 지을 때는 복지시설로 지어가지고 행정이 소유 관리하고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수익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아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사업실상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주민들이 제공하고 사업비, 건축비 20%를 주민들이 부담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권역 사업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괜찮은데 권역 사업이 진행 중일 때는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데는 오래된 곳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수익시설로 바꿔주겠다 하고 새로 짓는 데는 그걸 또 못하게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상으로 지어주면 수익사업 하라는 것은 지침상 위배되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연장돼 가지고 최근 재작년 정도까지는 권역 사업이 완료가 안 된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 완료된 상태니까 동일선상에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후 관리 관련된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저는 제도 개선 관련돼서 농식품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작년에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에서도 이걸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다들 몰라요. 용역사가 알 수가 없고 담당 공무원 중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팀을 짜서 같이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법을 대부분 다 시설적으로 다 적용합니다. 지금 일반 농산적 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보니까 제가 충남이 6개더라고 2개가 더 늘었던데 농촌협약 준비하면 또 그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 농촌협약에 이제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똑같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무상임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조례에서는 보면 이런 시설물을 지으면 전기세를 지원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유지관리비에 관련된 좀 지원하고 시설 리모델링 필요하면 횡령해서 해준다. 여기서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용어긴 한데 여기 공간 위탁 임대를 해주고 2시간 사용하고 예를 들어 10만 원 이렇게 그런 돈을 받아 모아가지고 그건 이제 운영법인에서 가지시라 그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금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시나리오 플러스나 농촌협약에는 자체 운영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계산상 다 뻥을 치거든 제가 보면. 이게 다 모아봐도 한 명 인건비를 제대로 한 명 인건비 연중 예를 들어 사대보험 포함해 3천만 원에 보면 3천만 원 수익금을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다.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을 위탁을 맡겨야 됩니다. 시설 위탁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위탁을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1년 연중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유지 관리 비용이 들겠구나 하는 걸 계산을 하고 여기에 상근 인력을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산정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딱 줘가지고 유지 관리하기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라고 해놓고 위탁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 있죠. 지자체 이양된 민간위탁 조례를 해가지고 이 시설물의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하면 되거든요.
화재를 위탁금을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액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 여기 청소라도 하려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행정에서 면사무소 청소하는 공공근로자 그분들이 와가지고 청소 대신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방식으로 다 풀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여기에 시설 유지 관리하려면 적어도 2.5명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인건비 계산하시고 여기 프로그램 활성화하려면 매년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 중에 최소한의 예산,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라 하고, 또 여기 시설 유지 보수 큰 거야 당연히 행정 소유 시설이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그래도 화장실 고장났다, 누가 고쳐? 화장실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당장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행정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릴 거냐? 당장 있는 거 고쳐야 되는 거죠. 이까지 비용을 생각해 보면 저도 1억 정도는 매년 민간 위탁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맡기는 게 맞다. 그 사례가 지금 아산 송악면 사례라는 겁니다. 저게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기세 정도만 대주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 1억 예산을 세우고 민간 위탁을 넘겼다. 문제는 위탁을 넘기고 싶은데 수탁받을 법인이 읍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읍내나 시내권에 있는 법인이 와서 할 거냐? 못할 건 아니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위해 만든 시설인데 외부에서 유지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시설 위탁으로 하고 그 해당 읍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낸다. 사회적 협동자 사단법인 비영리 조직을 만드시고 그 법인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이제 이 법인은 준비하는 과정 때부터 참여를 했어야 되고 주민자치하고 협력 구조를 가지고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민간 위탁을 해도 되겠구나. 그 맡기면 지금 조례상으로 보자면 하나밖에 신청 안 하면 재원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인한테 넘겨주는 걸로 2년 3년 중간평가하고 연장하고 5년 지나면 다시 재공고 내고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권역센터까지 생각해 보면 놀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설 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도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주민들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 안 한 데서 신청했고 시설 관리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 시설 생각을 가지고 이게 권역센터 우리 권역만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못 푼다고 봅니다. 우리 권역만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권역이 책임지시라고 그러면 행정 계속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떤 권역은 잘 되고 있고 어떤 권역은 안 되잖아요. 잘 되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못 되는 곳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씩 대주자. 그러면 잘 되는 곳은 우리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저긴 주고 우리는 안 주냐는 그 문제가 똑같이 생깁니다. 공동의 과제로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곳은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원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곳을 기준으로 연중 얼마씩 지원한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게 권역센터는 이미 지어진 시설이고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지만 행정에서 부담이 굉장히 크지만 일단은 권역센터의 운영위원회 이름뿐인 운영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운영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행정에서는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합의 구조를 분명히 짜야 된다. 그러려면 권역의 운영위원회의 조직도, 규약, 정관, 수익금의 배분 이런 거에서 갈등 구조가 안 생기도록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나쁜 말로 하면 우리 권역센터가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그 수익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배분 구조가 명확하고 갈등 구조가 없어야 되는데 돈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예방이 돼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 같은 기관단체들 있잖아요. 개방을 해가지고 같이 풀어봅시다. 권역센터의 내부의 사람들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에는 인적 자원의 한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에 여러 가지 전문성 측면에서 또 한계가 있으니
읍면 정도까지 개방해가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 어느 기관 단체 들어오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년간은 무상 임대해 줄 테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여기서 시설 관리, 임대료에 대해서 장소 사용료는 이 정도까지 내주겠다든지 기관 단체 읍면을 열어보면 단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시설 활용하도록 우리 개방합시다. 이 합의도 사실은 건설센터 분들이 충분히 합의를 못 받은 우리 시설인데 왜 내죠? 통째로 내주고 연간 임대료 3천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말이 되냐? 활성화 시켜주는 것만도 어떻게 하면 고마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개방하면서 책임성을 같이 어떻게 공유할 거냐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 말마디 협의회나 중간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실태조사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 2016년, 17년경에 충남연구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 조사표 같은 걸 만들고 시군센터 협조를 받아서 지금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활성화 정도를 또 평가해보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 분명히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되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지원되는 게 맞느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해답을 찾으면 농식품부도 분명히 제도 개선을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농식품부에 있는 사무관하고 이야기해보면 제도를 잘 이해 못하는 게 공제상 관리법은 법정 제재법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조례를 이해를 못하시는 중간지원조직은 조금 알아듣겠는데 이걸 민간위탁하다고 딱 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중심자활성화 농촌협약 또 반복해야 할 거잖아요. 법인이 필요한 걸 분명히 인식을 못합니다. 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 플러스 법인 설립에 좀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읍면 순회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협력 구조를 짭시다. 이게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읍면 소재적인 시설도 그렇고 권역센터에 있는 시설도 그렇고 마을에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가공시설 지어놨는데 놀고 있는 가공시설 또 많습니다. 옛날에 마을 사업으로 가공시설을 많이 지었는데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열어놓고 같이 풀어봅시다. 협력 구조를 짭시다. 그러면 가공시설 따로 안 지어도 될 것도 많고 사무실이 없다고 막 하지만 어떤 단체는 마을을 들어서 사무실을 써도 된다고 봅니다. 협력 구조가 우리가 부족한 것 민민 칸막이가 결국은 큰 숙제라는 봅니다. 남탓만 하지 말고 닫아놓고 논의하지 마시고 열어놓고 같이 풀어봅시다. 이걸 읍면에 가서 청년군이 제일 잘한다 봅니다. 청년군이 시설 상황까지 지도에 다 표시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밖에하고 협조하시고 여기에 이제 시설의 용도를 정한시키려고 하면 법 제도적인 문제가 걸리니 법 제도적인 문제는 행자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답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짧게 했죠. 중심으로 인강진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추진위원장님께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각 시군의 지원센터에서 이제 참여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일선에서 정말로 최일선에서 마을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 박사님께서는 방역 사업이나 종합개발 사업이나 아니면은 면단위 기초생활급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사업을 이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 하면 저는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마을 단위는 각종 중앙정부에서 별의별 마을들이 다 많았었잖아요. 부처별로 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도농교류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휴양마을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휴양마을이 우리 충청남도에 138개 마을이 있습니다. 138개 마을이 있는 그 마을들의 운영 실태를 본다면은 제가 그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분의 그 빈부의 차이가 마을 단위로 봐서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직접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2년여 아무 활동도 못하고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을을 운영을 하려니까 그 운영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저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한 달 사료복이라든가 1년 사료복이라든가 귀농인들을 위해서 그런 숙소도 건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 체험 마을이나 마을에 있는 유휴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절별 근로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 그 근로자들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 마을을 예를 든다면은 한 3개 농가 내지 4농가가 2사람씩을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한 분도 고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우스 잔뜩 줘놨던 거 하우스도 늘리고 있고 또 자기가 주장목으로 하던 그 장목을 변경을 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귀농인들에 대한 건 우리 농민들 특히 이제 그 현지에서 그 농업을 하는 그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귀농인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방인이라고 그럴까 물론 이제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렸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그 귀농인 사업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주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회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런 유휴시설을 가가지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런 그 근로자들 이렇게 그 숙소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귀농인들 지금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서 지금 그 숙소에 대해서는 지금 각 마을에서는 그 숙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보조금 형태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도 좀 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뭐 농사를 짓려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고령시대 아니에요. 초고령 시대, 초초고령 시대에도 너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없고 노령 인구다 보니까 농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연세가 계신데도 농업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유휴시설을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부장님 박사께서는 그 분야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고 또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현장 실정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나마 마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니 우리 청양 센터에서 어떻게 그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해왔는지 하는 것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노승범입니다. 일단 여기 남양면에 오셨으니까 남양면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남양면의 그 핵심적인 저희가 핵심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을에 이 시설물을 사용할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죠. 대부분 그 다른 데들 사업을 보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기관단체장들 모아가지고 추진에 만들어가지고 그 예비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쭉 진행하다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 운영위원회로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단체장들 와서 좋은 영양 강화 다 받고 좋은 선진지는 다 갔다 오고 사업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 걸 좀 어떻게 막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청양군에서는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기본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비계획 해가지고 선정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전환하고 그때 주민들과 논의한 게 남양면의 미래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젊은 학부모들을 영입하자 운영위원회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시에 실제로 건물을 시설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운영위원회로 적극 영입해서 했다는 것. 그게 남양면의 첫 번째 혁신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실제 다른 사업들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준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실제로 준공된 시설물에서 운영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남양면에서는 시설물이 준공되고 그리고 1년을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장시켜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를 마련하면서 실제로 준공된 시설물에서 실제로 운영 관리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남양면의 두 번째 혁신입니다. 세 번째 남양면의 혁신은 연대협력입니다. 각종 단체들하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활성화된 게 마을 학교 통해가지고 마을 공동체도 지정이 됐고 그리고 각종 중간지역의 수액 공동체 사업들도 했고 그리고 충남도의 그 도민참여연대도 했고 그리고 청양군의 주민세 활용한 특색사업 같은 것도 계속해서 연계해가지고 뭐 여성 농업인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오는 거죠. 계속 연대협력하면 이런 점이 이제 남양면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남양면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결국은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지속 가능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여기 준공될 당시에 청양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에 그 마을 만들기 이 추진위원회가 분과로 들어가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이 시설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해결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했고 이후에는 뭐 지금도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일반 농사로 통계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를 지금 저희가 지정 중이고요. 이 조례 내에 인건비를 집어넣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주민세 중에서 지금 청양군은 주민세를 그 특색사업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춘천 지금 아산 사례도 있었지만 춘천 같은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수기형 주민세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세 받은 거 일부를 딱 떼가지고 그 읍면단이 이 시설물을 만들어준 곳들에 1억씩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예 그 주민세의 목을 딱 잡아가지고 떼서 주더라고요.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도록 좀 지금 제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추진위원장이었던 그 위원장님, 아까 인사하셨던 위원장님이 말만되기 협의회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협의회장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군의원에 당선이 되셨죠. 그렇게 좀 주민의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만들기 협의회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바꿨던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마을에 찾아가서 농촌 현장 포럼 컨설팅 차에 말만들기 협의회분들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여기 마을 컨설팅 사업계획 발전계획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마을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메토베티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가입해가지고 마을과 마을이 서로 합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만들기 협의장님하고 상의한 거는 지금 청양군에 처음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 때는 그 마을이 몇 개 안 돼가지고 그냥 분과식으로 행정부 사업 단위로 분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청양군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 회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년부터는 읍면 지부로 해가지고 읍면 지부장을 뽑고 해가지고 좀 조직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있는 것들을 좀 격파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혁신 그런 사회 실험들을 조금 많이 한 사례가 남양면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가 2017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고 청양군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2017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센터가 현장에 밀착해서 계속해서 보고 모니터링하고 다른 사례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해왔던 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서 만든다고 하는 게 법적 형태가 민간 위탁을 공고를 냈을 때 주민자치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 조직이 있는 거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게 시군별로 온도차가 있는 건데 청량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받았는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또그 신평면 사례거든요. 당연히 신평면 그래서 별도 주민자치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고 수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법적 조직이 아니다 보니 수탁을 받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게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괜히 포문된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는 그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법적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공고를 했을 때 그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상 사례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다. 예. 아산 외면상입니다. 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전기세, 뭐 이런 같은 운영비들을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고, 근데 거기에 조례에는 수익을 어떻게 하든 내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조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이 사업으로 지어진 데서 문제제기를 해서 아산시는 일반 농수노촌 개발 사업이나 번역 사업으로 지어진 그런 시설물이 총 7개밖에 없어요. 번역 사업에 3개, 그리고 뭐 중심지나 소재의 정비 사업 이쪽에서 만들어진 게 3개, 4개. 7개에서 7개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회적 경제과에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과 마을 공동체 팀이 있을 때 이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 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시설물
위탁관리 시설물 민간 위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방법으로 각 그 단위에서 조건에 맞추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수익에 대한 배분이 없는 비영리 조직, 회계 경력 조직이나 이런 걸로 법인을 만들고 활동하는 법인한테 그 법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물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7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그 법인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 조건을 맞춘 데가 송악의 그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송악마을 공간 회유, 거기가 조건을 맞춰서 1억을 지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는 인건비 약 3천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한 6천만 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뭐 해가지고 한 1천만 원, 이 정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6개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분포면이 지금 그 사회협동조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현재로서는 시설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안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머지 6개의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 법인들에서는 그 시설물 민간 혜택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적극적인 그 이해를 좀 안 하시고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하고 저기만 지원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국가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협의를 좀 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저도 이거 혼란스러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협의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큰 하자가 있을 때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그거는 또 농촌지역 개발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 법인에 대한 지원은 또 사회적이니까 해준단 말이죠. 이것이 한국에서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요. 그 당진 신평면 여성분홍자치센터를 이제 그 주민자치 실행법인인 꿈꾸는 나무라고 하는 사회협동조합입니다. 거기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이때 당시 하더라도 당진시의 주민자치는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아니고요. 2020년도 6월 29일자로 전체 14용면동이 다 주민자치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어쨌든 신평면 자체가 초중고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5개 학교인가가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5개 학교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도 이제 신평면이 미래이기 때문에 신평면 청소년들을 위한 대기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서 나왔던 첫 번째가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충남 도민 참여 예산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그 이후에 17년도 선정이 되고 18년도 사업비를 3억 원을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신평면 119 안전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주민자치위원회가 MOU를 체결해서 그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로 협약을 좀 맺었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사업비라든가 시에서 좀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관을 했고 실행법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영권이 면이 있었습니다.
면에서 운영을 관리했었고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운영 관리 주체는 이제 주민자치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 6시 이후에 그런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부장님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다 보니 그 사업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민간 그 실행 조직을 만든 거죠. 실행거를. 그래서 이게 꿈꾸는 나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여기 나와 그 자료집의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진시로부터 적격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년간 위탁을 받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서천군 마산면인데요. 마산면 2018년도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고 마산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실제 지역 내에서는 거기에 젊은 사람들 어떻게 결합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전환되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분과였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분과에서 주민자치회가 받은 게 아니고 마을교육분과 내에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학교로부터 학교하고 위탁을 받은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뭐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지자체하고의 그런 관계가 허락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유휴공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말씀들은 좀 이따. 좀 망한 사례 좀 얘기해 줄 만한 데 없을까요? 저기 예산부터 할까요, 그럼? 네, 예상을 혐오하지않아서의 이재만 팀장입니다. 저는 뭐 망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질이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청양이나 뭐 아산, 지금 강진 뭐 이런 사례들을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일반 농사업소 개발 사업 진행된 시기가 최근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2017년도부터 22년 뭐 지금까지 진행됐던 지구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지원 조직이 생기면서 약간의 이런 뭐 100% 만족도는 아니겠지만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번역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지금 2007년도부터 뭐 번역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료된 건물들이 지금 다 유유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재작년부터죠. 일반 농사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 협약서를 지금 각 지구별로 지금 계속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지금 행정에서는 위탁 협약서를 맺어서 이제 운영권에 대해서 그거를 보장을 해주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 각 지구별로 협약서에 이제 1년 계획, 활용 계획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혹시 협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우리는 운영을 못하겠으니 다른 주체를 찾아봐라 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손을 놓지는 않으세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개입을 해서 이 운영이 안 되는 뭐 운영위원회든지 이제 법인을 어떻게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윤 박사님이 이제 토론해 주실 때 되게 좋은 말씀들을 계속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약간의 뭐라고 하죠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그간에 진행해왔던 이런 사항들을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놓지는 않으시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서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을의 집이라는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죠. 그래서 법인 만들어서
위탁 형식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거기도 뭐 말만 지금 위탁이 됐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들이 이걸 자기들 권한이라고 해서 다른 주민들이 들어오려면 좀 굉장히 막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장학 중심제 할 때는 과가 도시건축과였습니다. 담당 부서가. 근데 지금 서천을 중심지 하는 과는 또 농정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할 때, 그 장학 중심지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이쪽 서천을 중심지 하면서 그 시행착오들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서로 벽이 있어서 그 장학 중심지 하면서도 요역사가 1차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하고 뭐 이렇게 피해간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쪽 농정과에서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다시 시행착오를 다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뭐 요역사를 뭐 욕하는 것 비싸는 건 아닌데 중요 사항들 또는 추진단이 있으면 추진단들을 그 요역사에서 그냥 가볍게 불러서 가벼운 사안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지를 하고 특히나 아까 청양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설계 용도나 뭐 이런 활용처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단들하고 협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설계 용역을 붙여가지고 설계가 끝났으니 오셔가지고 보셔라 이렇게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들은 그럼 와서 저거 구경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그렇게 된 후에도 이 추진단들은 도대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들 내부에서도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역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또 행정끼리도 서로 뭐 행정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저희들도 중앙지원局저도 좀 반성을 하는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 계속 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만 받는 형식인데 그걸 계속 참여해가지고 관여도 하고 바뀔 부분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추진단들이 조금씩 개선하고 있고 지금 의식이 좀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 추진단들을 다시 그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요 활성화 우선 그 일 처리 다 끝나고 나서 이 활성화 방안 찾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부터 이제 저희 권역 사업 한 곳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한 곳을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역도 하고 작년까지 그랬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부지는 마을 거고 건물은 군 거. 또 뭐 땅은 기부 체납해서 이제 하니까 군 거고 또 건물도 군 거.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냥 땅부터 건물까지 군 거. 근데 이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인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행정직이다 보니 그 전기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수는 행정지원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소방 안전, 전기 검진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요즘 저희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 사후 관리는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고민이었고 2년을 용역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이런 권역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면 단위 중심지 사업은 학교가 연계됐으니 다양한 주민자치회가 있으니 뭐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권역 사업에서 면 단위는 없지만 갈두천은 초등학교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과후학교, 돌봄, 인성학교 이게 다 연계가 그 초등학교랑 연계가 돼서 다 가능한데 그 이외에는
면단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데는 이제 우리는 또 태안군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건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가 요즘 최대 고민이고, 그들한테 어떤 후속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얘기가 그걸 관리 운영할 인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체험휴양마을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뭐 사무장 인건비, 뭐 그 정도여서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이어서 좀 좋은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는 데가 없을까요?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이고, 저희한테 이 뭐 권역사업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활성화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을 만들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싶지만 저희는 뭐 권한도 없고 뭐 그렇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7개 권역인데요. 그 중에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지만 7개 중에 3군데는 그냥 냅둬도 잘해요. 알아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2군데는 꾸역꾸역 해요. 네. 거기도 뭐 꾸역꾸역 한다고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그리고 2개는 망했어요. 손들고 운영 문 닫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가끔 주위에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톡상 망할 때까지 그냥 냅둬라. 여기서 말하는 톡상 망한다는 건 주민들이 우린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니네 알아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놔둬야 된다. 어설프게 지금 소유권을, 그게 정식적으로 소유권은 군에 있어요. 건물이나 다.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죠. 예산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 성공을 해도 그렇고 실패를 해도 그렇고 책임 소지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우리는 손쉽게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을 군에서 차라리 소유권이 있으니까 운영권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공성이 있는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막 되고 있어요. 흥성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쓰고 싶어하는 단체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다 뭐 잘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되는 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의 탓 혹은 주민의 역할이 매우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저는 뭐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정도 얘기들을 해줄 만한 다른 지역의 사람 있으실까요? 누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저기 주거센터장 지금 없고 기초거점만 2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뭐 완료지구 활성화, 완료지구라고 말할 게 지금 뭐 자율개발 한 3개 정도의 마을이 지금 뭐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라서 이제 막 고민을 해보는 단계여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 그 마을 단위로 지금 뭐 저희 완료지구라고 부르는데, 그 마을에서 지금 설치된 시설들을 그 시설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는 수준으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시설 관련된 후속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걸 지원하면 조금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행정지경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이 행정에서의 협조가 굉장히 원활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과 자체도 공동체 새마을과 안에 주민자치팀이 있고 사회경제팀이 있고 공동체 팀이 같이 존재를 해요. 저희는 이제 공동체 팀인데 저희가 완료지구들 사후관리하면서 지금 당진에서는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회경제 쪽으로 좀 많이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 안에 사회경제 팀이 존재를 하다 보니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마을 공동체 팀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사회경제팀이 지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뭐랄까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이다 보니 사무장 회의를 11개 지역 사무장님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공지를 하면 대부분 참석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특별히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시는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이 아닌 저희는 행정지경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들이 또 이제 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이제 뭔가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많이 오시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사후 완료지구들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미팅을 가서 현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회의를 좀 많이 진행을 해봤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지금 사무장님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들이 해결이 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행정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중점을 두려고 또 한 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화마당을 금요일날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야 어쨌든 빨리 갈 텐데 시간이 더 있으면 많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까 오늘 큰 주제가 사후관리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남양면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부장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시설이 사실 유효화되는 요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이라고 그래도 이제 거기다 내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원인들이 있겠죠. 주민들이 이렇게 된 내용들이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셨을 텐데 결국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의해서 어떤 행정의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이 시설물을 활용할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 주체를 활용할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때부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남양면 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노승무 협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건물을 운영할 사람들을 새로 모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처럼 어쨌든 사업관리팀이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와서 다양하게 지역 내에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아까 회장이 저희 토론을 했던 것처럼 어쨌든 읍면 단위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공공성을 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체를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운영위를 꾸린다든가 일단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좀 있는데요. 행정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지원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이 좀 다릅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업무 보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간 지원조직들은 이런 상황들이 됐으니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사실은 이 사업관리 측면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이제 조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30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최종적으로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 건 늘에서 통과되는 거지만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많았으면 사실은 이제 뭐 좀 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장성 박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불러주시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임강미 선생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참 난해한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 몇 단위, 은몇 단위 사업이라든가 종합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은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좀 지자체에서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저기 한데 마을 단위 사업은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깨진독의 물붓기 형태로다 붙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저도 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휴양마을 같은 거 지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나 농식품부에서 뭐 권한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130개 마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자체에서들 이게 저희 것도 농식품부에다 계속 요구는 합니다. 다른 뭐 2차 산업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처럼 재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인증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말 아니다 싶은 마을들은 좀 이렇게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방법이 나와줘야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품질면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마을 사업에 투자한 그런 이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언론에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들 때문에 타마을까지 잘하고 있는 마을까지도 좀 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관리 철저히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원들한테는 참 혼날 이야기지만은 여수가라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돼야지 이것이 골로 터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읍면단위 아니면 뭐 이렇게 점차 이렇게 큰 사업이 되고 지금 뭐 농촌협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군 단위로도 이렇게 사업이 계속 전개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템이 있고 거기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나 사람들만 있다면 돈 없어서 뭐 못하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마을 또 읍면 단위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면은 좋은 결과는 있을 걸로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 박사님 아까 예산에서 나왔던 질문과 함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짧죠, 그죠? 제가 마이크 잘 듣고 넘겼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가 충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군 단위의 정책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래서 행정 역할, 민간 역할, 그리고 중간적 설치 운영 이 세 축을 잡고 계속 논의해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민간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센터가 설치 운영된다는 것을 충남은 그래서 좀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료 보면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이게 똑같이 읍면 단위도 마찬가지고 행정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도 마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행정이 지원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무조건 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행정은 지원할 준비가 되는데 마을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이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마을자치 시스템 이야기하고 마을마다 길라잡이 기본편에서 제도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주민조직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회계, 재산관리 문제, 자치규약 문제, 회의 기록관리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거기에 어느 정도 갖춰지면 행정이 지원받는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지도 생각하는 게 이 사업 아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자 지원받을 군역은 많아요. 뭐 해볼 수도 있는데 아니, 지원만 해달라 그러고 스스로는 안 하려고 하면 지원해주고 나는데 거기에 관리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다 이랬을 때 그 뒷감당의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저희들은 항상 갈등이 겪는 게 뭐냐면 이 활동 오래 하다 보니 잘 되는 스타 마을 같은 사례가 분명히 나옵니다. 스타 마을일수록 또 갈등 구조가 굉장히 또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보다 보니 잘 되는 문제고 안 되는 문제고 유시에서 활성화는 심각하게 이제 시설이 놀고 있으니 이제 대책을 세워보자는 주제인데 이 지원을 했을 때 사후 관리를 또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또다시 부닥치는 겁니다. 행정의 문제는 그 책을 좀 더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입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역사 불러도 용역사가 할 줄 아냐? 못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이 적어도 권역까지는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읍면 소재지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또 지역사회 내에 수탁받을 법인이라도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이 높고 역량이 되면 이 시설 공모사업이 생길 때 농촌협약인가 할 때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발언권도 가지고 시설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낼 텐데 그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설 지어놓고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거예요. 이번에 지방소멸대기록사업으로 또 건물을 막 짓게 될 텐데 누가 유지 관리할 거냐? 인건비를 못 쓰게 한다는데 시설 건물 지어놓고 균형발전 사업에 다 그런 거잖아요. 행정에 공무직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시설관리 사업소에 담당해야 될 시설관리소 이렇게 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행정도 분명히 저는 틀을 바꿔야 되고 민간 쪽도 스스로 해야 될 거 스스로 하고 센터도 학습 역량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 제도적인 문제는 행정도 어려워하고 센터도 더 어렵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법 제도의 문제가 나중에 다 걸리거든요. 사업비는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소 가는 다음 주 심화호 비숍 같은 데도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읍면 정책 같은 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싶고 행정 순환고 축제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법 제도에 항상 맡겨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발동파라 그나마 공부했는 정도가 여기까지인데 이걸 제가 계속 매달리는 또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농특위에서 해도 못 풀었고 용역사의 시나리오 플러스 계획을 제가 다 읽어보고 농촌회장들 게스트도 이번에 충남 다 읽었잖아요. 제일 뒷부분의 추진 체계는 여전히 엉망이에요. 여러분하고 잘 아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장 주인공이 돼야 돼요. 민간위탁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제도 설계할 때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그냥 열심히만 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도 설계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중간 지원 조정에서 전문성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 농식품부는 절대 이해를 못한다 제가. 농식품부도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해답을 찾으면 그 다음 문제를 풀려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나마 만들어낸 사례인 이걸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확장해 갈 것이냐 같이 고민하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갈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임광민 회장님이 제안했던 외국인 숙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일단 첫 번째 딱 우려되는 게 갈등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 거냐. 젊은 친구들 마을 안에 들어와서 숙소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들이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마을을 돌아다닐 텐데 마을 분들이 그걸 인정할 거냐. 바로 불러가 야단칠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도망가 버리지. 한 달 살기 마을 안에서 어렵다. 그런 마을도 있겠죠. 회장님이 다 양보하시고 다 인정하고 되는데 어느 할아버지 또 절대 인정 못할 겁니다. 저희들 노할 때 받아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갈등 관리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 합의만 볼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도 알고 진단도 하고 해결책도 대부분 다 보여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 다음 문제가
법 제대로 바꾸는 거예요. 법률을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조례상에서 풀 수 있는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도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숙박시설 바꾸자.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 아니 또 다른 숙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설 용도 전환도 법적으로 문제가 걸리지만 숙박업을 또 등록해야 된대요. 숙박업을 등록 안 하고 재우고 운영 관리했다 그러는데 누가 이제 책임질 거냐? 숙박업을 해야지. 소방시설도 해라. 사고 나면 또 당장 그 문제 걸리는 거예요. 법제도 문제는 누군가가 풀어야 됩니다. 누가 그래서 저는 중간지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업무 담당자는 업무 맡을 때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농식품부의 지역개발과의 그 사무관은 좀 할만하면 떠나버려요. 이 문제 유의시설 활성화하는데 법제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한두 번 했어요. 저희들이 위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것도 좀 검토하다가 봐버리시잖아요. 그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풀어봅시다. 충남에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 봅시다. 제안 드리는 걸로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정리는 따라 하진 않고 그 박사님 의견에 따르면 법 제도 관련해서 함께 공부하자. 한번 만들어 보죠. 도에서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면서 오늘 연구팀을 합시다 봅시다. 부족하지만 과장을 맡은 장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